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은 유태곤의 국어 산책, 유태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주제는 민요라는 갈래입니다. 여러분, 민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민요는 노래입니다. 민중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만큼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리 문학의 정서가 아주 잘 나타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잡노래라는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이 작자 미상인 이 잡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민요에서 잠이란 소재는 어떤 식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적 화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민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요란 그 정의를, 개념을 살펴보자면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운율감을 기초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요에는 민중, 공동체의 희비, 슬픔과 기쁨, 그리고 애환이 담겨 있어서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해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서정성을 지니고 있는 갈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한편 민요의 특징으로는 5가지 정도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구전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정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서민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형식미라는 특징도 존재하는데요. 이 각각의 요소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전성 같은 경우에는 설화, 즉 신화, 전설, 민담과 마찬가지로 민요는 문자에 의한 기록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즉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바로 구전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정성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정성이란 사람의 감정을 다룬 것을 의미하죠. 민요는 농축된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성이라는 특징은 서민의 일상생활, 특히 노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불려지므로 서민의 생활 감정이 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민중들 그리고 서민들이 이렇게 잘 향유했었던 작품이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식미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노래로 불려지기에 적합하도록 그 율격이나 형식이 다듬어져 있어서 대체로 그 율격은 일정한 정형성을 지니는데요. 여기서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주로 삼음보나 사음보 등등의 형식을 지니고 있고요. A, A, B, A 구조라는 특이한 구조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요의 형식을 조금 살펴볼게요. 형식이라 함은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틀을 살펴보았을 때 민요는 대체로 두 연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하거나 비슷한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성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요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3사조 혹은 4사조의 운율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속, 음악, 문학의 복합체, 즉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하이브리드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요는 입으로 부르는 가창 형식과 시가 형태가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창 방식이 달라지는 특징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고 한다면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번갈아서 노래를 부르는 교환창이 있을 수 있고요. 앞에서 어떤 선창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후창해주는 선후창의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 선후창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점은 개화기 시기에 개화가사라는 장르에서 계몽이라는 주제로 어떤 한 사상을 깨우치게끔 전달할 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서 차용해가지고 썼던 그런 개념이라고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한 내용은 나중에 강의에서 또 다루어 볼게요. 자, 그리고 시가 형태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선호창, 교환창, 독창, 합창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요에는 어떤 내용이 과연 담겨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요에는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한 그런 감정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요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이 꾸밈없이 소박하게 잘 나타나 있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활상의 고통, 아주 힘든 그런 고통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났는데요. 시집살이 노래에는 시집살이 하는 젊은 여성들의 고뇌에 찬 그런 아픔들, 그런 삶들이 묘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옛날엔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던 부분이 드러나 있나 봐요. 비기능요에는 남녀 이별의 정한이 주조를 이루는, 즉 아리랑 같은 작품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요 작품엔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요 작품 종류를 살펴보자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노동요를 먼저 살펴볼게요. 노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일하는 거죠.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노동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 자벽노동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매기 노래, 타작 노래, 해녀 노래 등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 노동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불렀었던 그런 노래가 노동요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의식요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 등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신밟기요 같은 어떤 명절이라든지 특정한 행사 때 하던 세시의식요가 존재하고요. 상여노래,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부르는 그런 노래,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불렀었던 노래가 있을 수 있겠죠. 달구질 노래, 장례의식요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요랑 의식요뿐만 아니라 놀이에 박자를 맞추면서 부르는 유의요도 존재를 하는데요. 강강술래, 줄다리기 노래, 널뛰기 노래, 노따리 노래 등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을 목적으로 부르는 비기능요도 존재를 하는데요. 아리랑, 아라리요 같은 아리랑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원래 다루려고 했었던 우리 잡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잡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알다시피 이렇게 화자가 너무 졸릴 때 불렀었던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졸렸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민요에서는 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염치불구 이내 자마, 검치두덕 이내 자마, 어제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라고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형식면에서, 즉 율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잘 읽힌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이 우리가 이 작품을 잘 읽힐 수 있게, 리듬감 있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자마 짙은 자마,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면 자마가 반복되고 가운데에 있는 한 부분만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문학적 개념으로 AA, BA 구조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여기까지 AA, BA 구조와 함께 알아둬야 될 점은 자마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건 잠을 사람처럼, 즉 귀를 가진 사람처럼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염치불구 이내 자마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계속 전개하고 있구나라는 포인트 짚으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에 다시 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면서 염치 없이 잠이 계속 찾아드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자면 자마 무삼잠고 가라 멀리 가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가라 멀리 가라 이 부분만 다르면서 AA, BA 구조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자마 무산잠고 가라 멀리 가라 이렇게 네 덩어리로 음이 나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사음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너는 간데 없어. 사음보.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시마뇨.
사음보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사음보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사음보 잠 못 들어 하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만은. 사음보 무상불청 원망소리 올 때마다 듣는고니. 이런 식으로 사음보로 네 덩어리로 쭉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된 음보는 사음보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자면 무삼잠고라는 뜻은 무슨 잠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잠을 내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자나부터 자시마뇨 이 부분까지 왜 이렇게 잠이 심해지는가 하면서 잠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원하지도 않는 자신에게만 잠이 이렇게 찾아와서 졸립게 만드느냐 하는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사경이라는 시간은 시조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시간인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정도의 시간까지로 굉장히 깊은 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깊은 밤에 주야에 너무나도 한가해서 달 밝은 동쪽 창에 혼자 앉아서 헛되이 밤을 보내는 그런 잠 못 들어서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잠이 많이 와서 문제야 라고 시적 화자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화자는 반대되고 대비되는 대상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화자는 한가하게 지내면서 잠 못 드는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본다면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잠에 대한 원망의 정서, 잠 너 미워 하는 정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될 듯 말 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 먹고. 근데 밤에까지 그 노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근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어나당 말하자마자 황혼이라 섬섬옥수 자신의 예쁜 손을 바삐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후 불어내요. 한 발 정도에 되는 그런 길이의 실을 바느질 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문더문 질끝바늘 두어뜸 뜨든 마듯 남대없는 이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손을 섬섬옥수라고 자화자찬한 것도 되게 재미있는 요소인데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해학적이다라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실 한바람과 바늘이라는 소재는 이 시적 화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바느질하는 화자가 이 시의 화자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행부터 16행까지는 저녁을 먹고 바느질을 하자마자 잠이 막 찾아드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잠이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아래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에 너무 졸려 왕래하면서 요사한 소작을 피우는가. 내 눈 너무 맑은데 맑고 맑은 내 두 눈이 절로절로 희미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자신의 손을 예쁜 섬섬옥수로 표현했고 내 눈을 맑은 두 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자화자찬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해학적인 요소를 조금 더 더해주는 포인트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눈이 절로절로 희미한 잠으로 인해서 시야가 점점 희미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잠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졸리게 만드는 대상이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7행부터 19행까지는 잠으로 인해서 시야가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잠노래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갈래는 민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잠을 참아가며 일해야 하는 부녀자들의 그런 애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이랑 대꾸, 대꾸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복법도 사용되었다. 자마, 무슨 자마 이런 식으로 리듬감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대상을 의인화, 잠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원망하고 나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화자랑 대조되는 그런 사람, 잠 못 드는 월명동창의 한가한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되는 한 대상을 등장시킴으로써 화자의 상황을 더욱더 이렇게 부각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는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대구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대구법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지닌 어구를 짝지어 대립의 격조를 맞추는 수사법의 한 가지를 의미해요. 이러한 대구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예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님은 회양금성의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3, 4월에 칡넝쿨이 되어 라는 구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뭐가 되고 뭐뭐가 되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대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가지고 격조를 맞춰서 이어지게끔 만드는 말 대꾸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방식이 바로 대구법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시구가 전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오리나무가 이렇게 구체적인 님과 회양금성이라는 이 구체적인 장소에 오리나무를 설정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3, 4월에 칡넝쿨이 돼서 님을 칭칭 감듯이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님에 대한 낭만적인 그런 사랑 같은 걸 대구법이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잠을 지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문장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유사한 문장을 동시에 놓고 대립의 격조를 맞추는 수사법이 바로 대구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런 식으로 앞에서 누군가가 한 말을 뒤에서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바로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흘러가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져 있듯이 여러분에게 좋은 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주로 나타난 AABA 구조라는 형식을 조금 살펴볼게요. A가 반복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가시리라는 부분이 공통되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바리고라는 부분만 따로 떨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AABA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청산별곡에서도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식으로 살얼이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가 청산해라는 가운데 부분에서 변주를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AABA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AABA 구조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로도 연연히 그 명맥이 전승되어 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 부분에서도 AABA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AABA 구조라는 개념 머릿속에 콕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품의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작품의 갈래는 미녀라고 볼 수 있고요. 화자는 표면적 화자로서 바느질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적 상황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바느질을 할 때도 자꾸 잠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냐? 자꾸 찾아오는 잠을 너 이 자식 하면서 혼내줄 거야 라고 원망하는 나무라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제는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바로 사음복 나타난다는 점 알려드렸었고요. 잠을 의인화해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웃음을 바로 유발하는 해학적인 표현도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주로 밤을 새워 일을 할 때 시어머니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잠을 쫓으며 부른 부녀자들의 부요이자 노동요라고 볼 수 있어요. 잠을 의인화해서 작중 청자로 설정하고 염치 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히는 잠에 대해서 원망조의 넋두리를 늘어놓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잠을 참으며 일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 그런 고달픔 속에서 얼마나 화자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원망하고 막 탓하는 것보다는 해악이라는 웃음을 유발하는 감정을 통해서 풀어내서 비탄과 좌절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나는 정말 잠을 너무 못 참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비탄과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겨내려고 노력했었던 건강한 민중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힘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주제의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잠에 대한 원망, 잠에 대한 원망을 넋두리처럼 늘어놓고 있는 민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가사노동의 고달픔이라는 주제의식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잠에 대한 원망이라는 점이 그 주제로 구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민요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정갈래의 특징으로는 밀려드는 잠을 원망하는 화자의 내면 정서, 즉 서정성을 바탕으로 사음보에 리듬감 있는 어조, 운율을 녹여내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서정갈래로서의 이 잠노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음보라는 개념이 우리 시가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려가요에서는 주로 삼음보로 나타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음의 단위가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삼음보라고 명명합니다. 주로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엔 사음보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조는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런 식으로 사음보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특징은 가사라는 장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과부가라는 가사입니다. 천지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손 인해사정 못할러라 공방살림 못할러라 열것으나 검었으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이런 식으로 네 덩어리로 나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사음보라고 하는데 고려가요는 주로 삼음보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엔 주로 사음보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민요 같은 경우엔 사음보짜리도 있고 삼음보짜리도 있어요. 대체로 사음보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이런 식으로 오늘 다루었던 잠노래 같은 경우엔 사음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는 부분은 삼음보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장르는 바로 민요라는 장르고 그 민요라는 장르 중에서 잠노래에는 민요적인 특징이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의 화자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민요란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래로 다양한 문학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유태곤 선생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로 한 번 더 마지막에 파이팅 외치며 끝내겠습니다. 파이팅! 아자.